자, 23번 하겠습니다. 뒤쪽 파트고요. 앞부분이랑 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몇 가지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나마 좀 할 만한 문제다 싶어서 이거 가지고 왔어요. 공무원 제안의 제출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표제를 봤을 때 공무원이 제안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제출하는 과정, 접수하는 과정 뭐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진다. 1조는 제출이 무엇이냐를 설명을 하고, 2조는 접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1항, 2항에서 이제 보시면 모든 공무원을 할 수 있다고 당연히 뻔한 소리고, 두 번째에서 2명 이상이 할 때에는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때 주재한자랑 부재한자가 있다. 이런 개념어가 나온다. 주재한자, 부재한자 이게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공동 기여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서 주재한자를 정해야 된다. 동등하다면 합의로 정해야 되고, 반드시 한 명은 주재한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접수는 이제 과정이 있겠죠. 들어오면 신속히 접수해야 되고요. 흠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 적절한 기간 정해서 요청할 수 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겠죠. 다음에 같은 내용이 있으면 먼저 접수한, 당연히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먼저 들어온 사람이 우선하는 거고요. 네 번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한자 제2항에 따른 기간 내 제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그냥 제한 던져놓고 보완을 하지 않으면 바로 버려버린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5번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송한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지체 없이 이송한다. 자, 이 부분은 분명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밝혀서 지체 없이 이동한다. 지체 없이도 중요하고 구체적인 것도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안자한테도 알려줘야 합니다.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6번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안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를 하고 그 후에는 종료 처리를 할 수 있다. 똑같은 소리 반복했는데 다 쓰레기야. 그러면 패스해도 된다, 씹어도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를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상황과 선지를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상황에 따르면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자, 상황이랑 선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상황에서 갑이랑 을이 나와 있는데요. 갑은 3월 1일에 혼자서 단독으로 제출을 하고요. 을과 병은 4월 1일에 이제 공동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요건데, 자, 기여도가 동등하다면 주재한자는 2명 모두 다, 우리 바로 앞에 한번 볼게요. 2명인 경우로서 동등하다라고 했을 때는 합의로 주재한자를 정해야 된다.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주재한자는 반드시 한 명인 규정들만 나와 있어요. 2명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정보는 틀린 내용입니다. 1번 당연히 틀렸고요. 2번에서 갑의 제한 내용과 을과 병의 제한 내용이 동일하다면 종결 처리가 된다. 자, 종결 처리를 시킨다. 의문이죠. 종결 처리 어디 나오나 한번 볼게요. 여기 4항에 나오고요. 6항에 나와요. 근데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이 우선한 사람이 있을 때의 종결 처리 여부는 없죠. 사망을 종결 처리를 해도 된다. 사망에서 이제 우선되지 못한 나중에 들어온 걸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정보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종결 처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맞는 선지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된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정보 하에서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틀린 선지다. 자, 3번에서 갑의 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 A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갑에게 알려 다시 제출하도록 해야 된다. 아니죠. 이첩해야죠. 여기 맨 밑에 제출된 공무원 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지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송한다. 당연히 이 부분은 틀렸다. 자, 4번에서 A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갑에게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 7일 이내에 제안 내용을 보완하지 않으면 종결 처리 된다.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된다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의 문제. 그러니까 이 행정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걸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는 이제 기속과 재량의 문제고요. 얘는 기속과 재량의 문제고 얘는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어찌됐건 얘도 틀린 선지다. 5번에서 갑이 지금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는데 3번은 아니고 2번째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2번째까지 제출했을 때 얘를 통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 6항을 보시면 3번 이상 반복해서 했을 때는 그래도 2번까지는 통지를 해줘라 라고 돼 있으니까 2번까지는 통지를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답이 5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조금 더 귀찮은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고요. 청약이 많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정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 계산을 시킬 것처럼 생겼죠. 압류랑 가압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압류랑 가압류의 집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안 봐도 되고요. 다른 내려와서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압류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압류구나. 그리고 가압류일 때는 얘를 반띵을 해줘야 되는구나. 반반 들어가야 되는구나. 옆에 뭐 적어주셔도 되고요. 뭐 굳이 안 적어도 상관없지만 이 계산 속도 본인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다음 직무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가산을 한다. 10분의 1을 가산을 한다. 그리고 초과 시간이 1시간이 미달할 때도 1시간을 선정한다라 되어 있으니까 3시간 1분이 되더라도 우린 4시간으로 계산할 거예요 라는 거죠. 그리고 가압류를 할 때 시간당 추가 시간이 됐으니까 전체 시간 t 빼기 3 해가지고 여기다가 0.1 곱한 거에 저 수수료 값만큼 더 더해주는 거다. t가 3보다 클 때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면 되고, 가압류할 현장에 임했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압류할 물건을 현금화하더라도 강제 집행의 비용을 충당에 그치는 때에는 그 수수료는 10분의 3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수수료 자체가 너무 커지는 경우가 있죠. 내가 딱 이제 압류를 하러 갔어. 그랬더니 채권액이 5만 원인데 2천 원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 2천 원 수수료 다 떼어가면은 좀 그렇겠죠? 그런 경우에는 10분의 3, 0.3만큼의 수수료만 떼간다. 600원만 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봅시다. 상황이 있는데 갑은 채권액 90만 원에 대해서 압류가 진행됐습니다. 90만 원에 대해서 압류가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시간은 4시간이니까 1.1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90만 원일 때는 100만 원 미만, 75만 원 이상이니까 수수료는 만원까지라 되어 있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까지. 100만 원까지 만원입니다. 그러니까 90만 원은 만원이다. 수수료가 원래 만원인데 여기서 10% 더 붙으니까 갑 같은 경우는 수수료는 11,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같은 경우는 60만 원에 대해서 가압류가 진행이 됐으며 가압류한 물건 전부에 대해서 본압류가 진행이 됐다. 본압류도 진행이 됐고 직무 집행 시간은 3시간 30분. 이건 4시간 기준이고 그 압류는 2시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가압류랑 압류 각각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가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쭉 봤을 때 제가 뭐 조문을 잘라 먹었나요? 잘라 먹은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같이 들어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합쳐줘야 된다라는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딨니? 글쎄요, 이거 정보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정은 하셔야 되죠. 가압류, 압류 둘 다 각각 따로 들어간다. 집행이 별도로 들어가니까 따로 들어갈 거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75만 원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8,000원인데 8,000원에 대해서 10% 붙었으니까 8,800원에 이제 원래 압류 수수료지만 가압류는 반액이니까 4,400원. 그리고 2시간에 대해서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60만 원에 대해서 8,000원 해서 12,400원이 이제 을의 수수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정리 좀 하면서 갈게요. 갑 같은 경우는 11,000원. 을 같은 경우는 12,400원. 계속 할게요. 상태에서 병은 채권액 400만 원에 대해서 집행관이 현장에 입했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었다고 합니다. 압류할 물건이 없었다. 그럼 이 400만 원까지는 3만 원인데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수수료는 10분의 3만 계산해야 되니까 병 같은 경우는 9,000원 이렇게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은 50만 원에 대해서 가압류가 진행이 됐으며 직무 시간은 6시간 30분이니까 7시간 기준이겠죠? 그러면 얘는 1.4를 곱해줘야 된다. 50만 원에 대해서 50만 원까지 6,000원인데 이 6,000원에 대해서 1.4배를 해주고 그리고 가압류이기 때문에 반띵도 해줘야 되겠죠? 그럼 8,400원에 반 나눠서 4.2 이게 정에 대한 부분이다.
정이 뭐 꼴등인 거는 그냥 굳이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4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 값이 크기 때문에 30%라고 하더라도 그 1,000원 단위가 나오게 될 거고 그 1,000원 단위가 꽤 높게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정보단 높겠구나 라는 걸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고 을, 갑, 병정 이런 순으로 나오게 되는 게 당연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을, 갑, 병정이 답이다 하시면 되고 답은 3번이다. 자,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조금만 더 힘내서 진행을 해봅시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29번 문제. 이것도 수리 퀴즈죠. 수리 퀴즈고 아까 보셨던 이거 대수 퀴즈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적힌 카드가 이제 한 벌이 있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통해서 뭔가 한다. 자, 1부터 9까지의 카드랑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 카드를 쓰고 두 장 한 장을 해서 뭔가를 만든다. 그리고 한 자릿수랑 한 자릿수 연산을 통해서 양수를 도출하고 큰 사람이 승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9와 곱하기를 받아도 패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극단적인 걸 봐야 되겠죠? 얘가 9랑 곱하기 이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1을 받았다. 그럼 그 숫자 값은 9가 될 거예요. 상대편이 8 더하기 2만 받아도 패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가능성이 있는 말이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다. 자, 이런 문제 푸실 때, 기억사 같은 거 푸실 때 극단적인 걸 만들어야 돼요. 9 곱하기 뭔데 가장 작은 값은 1이겠죠? 이거가 들어갔을 때 반대편이 이거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극단적인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어차피 다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억은 가능한 거고요. 나누기를 받아서 이겼다면 적어도 한 카드는 5보다 작은 숫자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내가 나누기를 받았어. 그리고 이겼어. 그러면은 하나의 숫자 나눠지는 대상은 커야 되고 나누는 값은 작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5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 값이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여기는 이 값이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얘는 1과 비슷하거나 2보다는 작은 값이 나와. 0 또는 1,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누기가 5라면. 그렇죠? 당연하겠죠? 1에서 2 사이의 값, 5보다 큰 숫자를 넣었을 때. 반대로 뭐 5를 앞에 두고 나머지 작은 거 넣어주면 무조건 0보다 작은 값이,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얘는 일단 5가 들어갔을 때는 1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나머지 하나의 카드, 상대방이 이거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될 수가 있냐? 가능성이 있죠. 상대방이 2 빼기 1을 받은 거야. 그리고 나는 9를 받았어. 9 나누기 5를 받았어. 그럼 여기는 1.8, 여기는 1. 누가 이기죠? 나누기를 받아서 이긴 사람이 되죠. 나누기를 받았고 5를 받았는데 이긴 사람이 되죠. 이것도 극단적인 경우잖아. 얘를 5를 집어넣었어요. 5보다 작은 숫자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발레를 찾는 거예요. 발레를 찾는다는 거는 5랑 같거나 큰 숫자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거는 5를 넣어주고 9를 넣어서 1보다 큰 숫자를 만들어주고 반대편이 1이 딱 되도록 빼기를 넣어서 만들어주면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발레가 존재하니까 이거는 틀렸다. 자, 적어도 하나는 뭐뭐다. 이거는 발레 찾으라는 거예요. 발레를 만들어줘라는 겁니다. 발레를 못 찾으면은 항상 성립하는 거죠. 물론 이제 발레 찾기가 아니라 사례 찾기가 아니라 뭐 부정 방정식 써가지고 그런 수리적인 요소로 그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런 의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에서 A가 빼기를 받고 B가 곱하기를 받아서 B가 승리한 경우, 이때 반드시 B가 승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자, A는 뭐 이렇게 받았고 B는 C 곱하기 D인데 B가 승리를 했고 사칙선을 서로 받고 받아도 승리를 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9에 한 1 정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빼기 들어가면 8이죠. 이것도 극단적인 거야.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냐. 곱하기를 받아서 승리를 하는 것 자체는 쉬워요. 왜냐면 상대방이 빼기이기 때문에 빼는 값은 무조건 9보다 작아. 야, 1에서 9 사이란 말이야. 1에서 9 사이에서 두 개를 뽑아서 뺐으면 아무리 커도 8이야. 그거보다 무조건 작아요. 그러면 9보다 작기 때문에 9 곱하기 1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긴다고.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없고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게 9랑 1.
빼기를 했을 때 가장 큰 값이 나올 수 있는 요걸 넣어줬을 때 상대방은 뭐 3이랑 2, 4랑 3 뭐 이런 게 들어가더라도 곱하기로 넘어갔을 때 이쪽한테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 3이랑 2 여기 2를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 1을 쓸 수는 없겠죠? 그러면 3이랑 2가 가장 작은 숫자들이니까 이걸 넣었어. 그러면 곱하기일 땐 당연히 이쪽이 2일 거고요. 곱하기 빼기를 서로 바꿨을 때도 여긴 6이고 여기는 8이죠. 그러면 가능한 경우일 수가 있다. 여전히 B가 승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뭐 재밌죠? 저는 재밌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뭐 할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2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저항관리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그 생산 과정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이익들에 대해서 우리 잘 고려를 해줘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자, 원재료 2개를 사용해서 새로운 1차 생산물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고 이때 시간이 총 10분이 소요가 된다. 이 과정에서 바로 발생하는 이윤 같은 걸 좀 구해주시면 좋습니다. 원재료 구매비는 1,000원 그리고 1차 생산물 판매에서는 이익은 10,000원 그러면은 8,000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2차 생산물을 판매해 얻는 이익은 10만 원이다 돼 있으니까 여기 요것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1차 생산물 3개를 더해서 2차 생산물을 하나를 만들 수 있다. 근데 1차 생산물 만드는데 10분이 걸리니까 이거 3개 만들면 30분이고요. 거기에다가 2차 생산물 생산에 1시간 걸린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90분이 걸린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2차 생산물을 하나를 만들 때 발생하는 이유는 자 10만 원의 이익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용을 다 빼줘야 되겠죠? 이때 실질적으로 총 6개의 1차 재료가 원재료가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이유는 94,000원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4,000원에 순수익이 남는다. 순이익은 94,000원, 순이익은 8,000원.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당으로 봤을 때 10분에 8,000원을 곱하기 9를 해주면은 90분에 72,000원이니까 여기 22,000원만큼 차이가 있죠? 당연히 90분짜리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을 거다라는 건 알 수가 있고 그럼 최대한 90분짜리 많이 생산해야 되겠다. 2차 생산물을 많이 생산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고 4.5시간 동안 2차 생산물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때 발생하는 이익은 28만 2천 원 여기에다가 30분 동안 추가로 얘를 더 만들어주면은 24,000원의 이득이 발생한다. 자,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요소는 이 30분 더해주는 거를 곱하기 50분 더해줘가지고 뭐 16,000원 더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 실수하도 조심해 주시고 뭐 이윤 부분에 있어서 순이익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시면은 뭐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30만 6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차이가 38,000원이에요. 38,000원이고 원재료 기준으로 했을 땐 38개만큼의 값어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3개를 만든다 하면 여기 6개에다가 이쪽에 3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6개 곱하기 2개, 12개에다가 3번 하면 36개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원재료가 필요하죠. 고려했을 때는 5번은 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중의적이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어차피 계산해서 그 값이 안 나오니까 4번 선택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2번이라고 돼 있는데요. 32번이 아니고요. 이게 몇 번이더라? 33번이죠. 33번인데 32번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요거 33번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비슷한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이제 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이 손에서 놓쳤네요. 33번 볼게요. 다음 그룹 그걸 판단할 때 보기에서 참인 것만을 모두 골라라 돼 있고 6,000마리의 세균이 있다. 이 문제는 사실 수리 퀴즈로도 나오지만 사실 과학 공부하는 애들이 이제 생물 같은 거를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만나는 그런 문제예요. 자, 1분이 지날 때마다 소독제가 한 번씩 분사돼서 500마리의 세균을 죽이고 소독제 분사 횟수가 10의 배수가 된 시점에 남은 세균이 1,000마리 이하인 경우는 3배로 증식하고 1,000마리 추가한 경우는 즉시 2배로 증식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 6,000마리에서부터 빼고
빼고 빼는 걸 10번을 거치고 나면 그때 갑자기 2배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주기를 가지고 뭔가 반복적인 일이 발생해요. 그러나 그 패턴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6,000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10번 분사되고 나면 2배가 되잖아요. 그럼 9번까지만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9번 분사되고 나서 남은 마리수는 1,500마리일 거예요. 500마리씩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10번째 됐을 때, 10번째 되는 시점에 즉시 3배로 증식, 즉시 2배로 증식, 뭐 이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10번째가 되는 시점에 분사가 된 다음이 10번째가 되는 시점이겠죠. 분사가 되는 시점에 딱 1,000마리가 되니까 이때는 2하기 때문에 3배로 증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3,000마리가 된다. 여기서 10번째가 되기 전에 6번 분사가 되고 총 16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해석을 좀 잘 해야 돼요. 이거 중의적으로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중의적으로 해석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건 중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4번에서 어쨌든 둘 다 니은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니은은 안 봐도 될 것 같고, 디귿에서 세균이 증식하는 시점에서 소독제 분사 횟수가 5일 배수가 된 시점이라면 처음 개체수의 2배 이상이 되기까지 15분이 걸린다. 뭐 이것도 평가를 해보면 되겠죠. 이거는 좀 더 빠르게 이제 분량이 늘어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6,000마리에서 4분이 지나고 나면은 4,000마리가 되죠. 그리고 5분이 지나면 딱 3,500마리가 되면서,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게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7,000마리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2,500마리 빼고 나서 4,500마리가 되는 시점에 2배가 돼서 9,000마리가 된다. 자, 이게 언제? 5분, 10분일 때. 15분 되는 시점에 어떻게 될까? 여기서 또 2,500마리 빼주고 6,500마리니까 이거 2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2배 이상이 됐죠. 그러니까 15분 걸리는 게 딱 맞다. 이 부분에서 한 번에 이제 2배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나긴 해요. 13,000마리로 해서 2.16배 정도? 뭐 그 정도로 늘어나긴 하지만 이게 2배가 되는 구간 자체가 5분, 10분, 15분이 지날 때마다 남아있는 거에 2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패턴이 있다.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 내려온 값이 2배로 뜨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오다가 2배로 뜨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2배 이상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니까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초기값이 있어요. 초기값이 있고 감소를 합니다. 감소를 하다가 일정 이상 감소를 했을 때 2배로 늘어나요. 자, 뭐 이렇게 해볼게요. 2배로 늘어나고, 이게 만약에 이 2배로 했을 때 이 늘어나는 게 초기값보다 더 크다. 그러면 얘는 어찌됐건 상승 곡선을 뜰 거예요. 근데 얘보다 낮다. 2배로 했던 부분이 더 낮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쭉 가다가 많이 줄어서 2배로 했을 때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그럼 얘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로 그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특수한 케이스라면은 정확히 딱 절반이 됐을 때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6분이 지났을 때. 6분이 지났을 때는 1000을 초과하기 때문에 딱 2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그려주시면 되고, 이런 이제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얘랑 얘라는 거, 이것도 물어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거의 다 끝났죠. 2문제 정도 남았는데 조금 귀찮은 문제죠. 그리고 이것도 예전 기출 문제들과 이제 유사성이 있는 그런 문제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좀 옛날 문제라고 안 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라서 좀 같이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처음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오늘 샀다가 내일 이제 꽃을 주는, 약간 구매는 오늘 그리고 판매는 내일, 그거 주는 건 내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가 만족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을 고르는데 받는 날씨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오늘 날씨에 따라서 다음 날의 날씨가 정해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맑은 확률은 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빠졌죠. 이 값을 넣어줘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으니까 찾아서 적어 놓고 더 진행할게요. 5분의 3이다. 여기 이거는 5분의 3이다.
자, 이 상태에서 계속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알 수 있는 건 오늘 날씨. 오늘 날씨에 따라서 내일 날씨가 정해지고요. 이 내일 날씨에 따라서 뭐가 정해져요? 그 사람의 좋아하는 꽃을 좋아할 확률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각각이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곱사건이겠죠. 기본적으로 곱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날씨가 맑으냐, 흐리냐, 비가 오느냐, 이거는 우리가 몰라요. 이건 밑에서 줘야 되는 거고요. 정해져 있다면 다음날 어떤 날씨일지 3분의 1,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그 날씨에 따라서 그 장미꽃, 안개꽃, 튤립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정도가 달라질 거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시고 계속 한번 선지를 봅시다. 기억해서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화요일부터 3일 연속 비가 올 확률은 화요일부터 3일 연속 맑을 확률보다 낮다. 자, 시작은 비입니다. 시작은 비고 그 다음에 비가 있거나 아니면은 막막막 있거나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들을 한번 구해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치를 볼게요. 비 오는 날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4분의 1, 맑을 확률은 또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첫날 비가 온 거는 확정이 돼 있으니까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4분의 1, 그 다음에도 비가 올 확률은 4분의 1, 그 다음도 4분의 1 이니까 64분의 1의 확률로 비가 3일 연속으로 올 거고요. 맑을 확률은 여기는 4분의 1, 그 다음에 맑은 날, 그 다음날 맑을 확률은 3분의 1, 그 다음날 3분의 1이니까 이거 다 곱해주면 36분의 1. 자, 3일 연속 맑을 확률이 3일 연속 비가 올 확률보다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다 낮다라고 했을 때 비가 올 확률이 맑을 확률보다 낮다니까 이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맞다. 그 다음 니은에서 오늘 비가 온다면 A는 안개꽃을 사둘 것이다. 자, 비가 오면 다음날 비 올 확률 4분의 1, 맑을 확률 4분의 1, 흐릴 확률 이게 맑은 거죠? 맑을 확률이 4분의 1, 흐릴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안개꽃을 살 것이냐 한번 봅시다. 다음 날에 대해서 여기 쭉 봤을 때 맑은 날이면 장미꽃을 2분의 1의 확률로 좋아하고 비 오는 날이면 안개꽃을 2분의 1로 좋아하고 흐린 날도 2분의 1로 좋아하고 튤립은 어떤 경우에도 우선순위가 되진 않죠. 자, 맑은 확률이 요 각각에 대해서 좋아할 확률에 대해서 한번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다 계산을 하는 게 더 맞겠죠.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안개꽃이 제일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값을 구해보는 게 좋으니까 자, 이게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여기는 맑을 확률 4분의 1, 비가 올 확률 4분의 1, 흐릴 확률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은 장미를 좋아할 확률은 8분의 1과 16분의 1과 12분의 1의 확률의 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16분의 3과 12분의 1이니까 이제 64분의 12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계산을 잘못했네요. 16분의 3과 12분의 1 이걸 더해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3, 4에서 48분의 얼마 이렇게 해주면 되고 48분의 17이 나오겠네요. 48분의 17이 아니라 9, 3 해서 13 이렇게 10 죄송합니다. 3, 4에서 13 맞네요. 9, 3에서 13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안개꽃에 대해서 똑같이 구해주는데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인데 여긴 2분의 1 곱해주면 8분의 1 나올 거고 여기는 24분의 1 나올 겁니다. 여기 4분의 1이니까 더해줄 때는 뭐 대충 4분의 1에서 24분의 7 하고 48분의 14 정도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다 다 곱해주면 12분의 1, 1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나오고 계산했을 때 이거 4분의 1이고 4분의 1에다가 16분의 5 정도 나오고 48분의 15가 나오네요. 와, 의외로 또 이제 결과가 높게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고 봐야 되겠죠. 이게 좀 애매해요. 문제가 지금 보시면 안개꽃을 사둘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날 이제 각각의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이고 지금 제가 계산한 결과대로라면은 6분의 1 뭐 계산 실수했니? 계산 실수한 거 아니겠죠? 48분의 3 4, 3, 8 48분의 15 15니까 확률적으로는 얘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단순히 비가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개꽃을 좋아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해설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단정 지을 수가 없죠. 여기가 4분의 1. 이럴 수가. 뭐가 이상하다 했다. 자, 이제 문제를 분명히 다 검수를 했는데 이 값이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이런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계산 실수다. 저도 계산 실수를 생각보다 꽤 많이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사람인 이상 계산 실수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민망하네요. 어쨌든 자, 여기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8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기 때문에 값이 달라져요. 4분의 1, 8분의 1 하면 8분의 3이고 24분의 1이랑 더해주면은 24분의 9에다가 1 더해서 24분의 10. 그럼 여기는 48분의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안개꽃이 제일 크구나 가 되겠네요. 자, 큰일 날 뻔했다. 그죠? 계산을 똑바로 해주시면은 안타깝게도 안개꽃이 제일 높다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니은이 맞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날리는 것보단 여러분들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산 실수는 저도 한다. 이걸 어떻게 줄이려고 노력을 할까? 아니면은 검증하려고 할까?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오늘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A가 튤립을 사두진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아까 평가를 했던 부분이 이제 안개꽃이 비가 오는 날일 때는 가장 높다는 거고 나머지의 경우는 사실 다 해봐야 되는데요. 맑은 날인 경우는 굉장히 계산하기 쉬워요. 맑은 날인 경우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다 똑같기 때문에 얘를 그냥 수직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계산하지 말고 수직합을 해서 그 값이 제일 큰 게 어딘가를 보면 되고요. 얘는 3분의 2랑 4분의 1을 더했을 때 1이 안 나오고요. 얘는 1을 넘어가죠. 얘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얘도 이제 1을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값을 구해보시면 되겠죠. 12분의 6, 3, 2에서 12분의 11. 여기는 12분의 4, 4, 3 해서 12분의 11. 그리고 이쪽은 1을 넘어가니까 어차피 안개꽃을 사게 될 겁니다. 맑은 날도 안개꽃, 비 오는 날도 안개꽃. 흐린 날이 문제죠.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맑을 확률이 제일 높고 나머지가 좀 적은데 맑은 확률이 제일 높다라는 거는 이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장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어떠한 경우에도 튤립을 살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다. 이렇게 풀이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뭐 쉽다 해도 문제를 뭔가 좀 복잡하고 좀 고려할 게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항상 있으니까 그게 뭐 법조가 법조했네, 전진명이 전진명했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이런 문제들 없으면 모의고사 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뻔한 문제만 볼 거면 모의고사를 칠 이유가 없죠. 모의고사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 복잡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값은 일렬로 연결된 7개의 전구를 가지고 있고 3개의 스위치로 작동을 시키고 전구의 상태는 이런 상태일 때 꺼지고 켜진 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평가를 해야 된다. 스위치 1번은 홀수번의 전구가 꺼진 상태라면 켜고 켜진 상태라면 그대로 둔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2번은 스위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번의 전구가 꺼진 상태라면 켜고 켜진 상태라면 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1, 4, 7에 영향을 미치고 얘는 1, 3, 5, 7에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스위치 3번은 4보다 큰 전구가 켜진 상태면 켜고 켜진 상태면 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5, 6, 7만 영향을 미칩니다. 언급되지 않은 번호는 그대로 둔다. 자, 그럼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번호가 하나가 있어요. 뭐죠? 2번. 2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켜져 있다. 반드시 켜져 있다. 처음부터 켜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간다. 라는 거고요. 요거 우리 막 까만색 칠하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켜져 있는 걸 1, 꺼져 있는 걸 0이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볼게요. 그리고 각각의 패턴에 따라서 1과 0을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스위치 1, 2, 1, 3을 순서대로 누른다라고 했을 때 1을 눌렀을 때 어떻게 바뀔까요? 0, 1, 1, 0, 0, 0, 0 이렇게 되겠죠? 자, 순서대로 1, 3, 5, 7을 누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을 눌렀을 때 1, 4, 7을 바꿔주죠? 1, 4, 7을 큰일 날 뻔했네요. 꺼진 상태라면 켜지만 켜진 상태라면 그대로 둔다라고 했으니까 끄면 안 되죠. 요거 다시 켜진 상태는 그대로 둔다라고 했으니까 1은 그대로 두시고요. 꺼진 상태는 켠다고 했으니까 여기만 1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전구가 꺼진 상태라면 켜고 켜진 상태라면 끈다고 됐으니까 얘는 이제 1, 0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제 바꿀 때 체크할 거는 이쪽에 이렇게 3개
그러면 0, 1, 1, 1, 1, 0,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번 스위치를 누르니까 여기다가 꺼진 것들 다 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1, 1, 1, 1, 1, 1, 0,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 꺼졌던 0, 0 두 개를 다시 켜준다. 그 다음 3번에서 4번보다 큰 번호의 전구가 꺼진 상태면 켜고 켜진 상태면 끈다고 돼 있으니까 또 뒤집어 줘야 되고 1, 1, 1, 1, 0, 1, 0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켜져 있는 개수는 5개다. 네, 5개다. 이렇게 해서 4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문제는 쉬워요. 그리고 절차 그대로 적용만 시켜주면 되는 거고 이 정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내가 처리를 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면 돼. 다른 거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해설치처럼 이 전구를 다 그리고 있으면은 망하는 거고요. 시간 다 쓰는 거고 어차피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1이거나 0이거나 다 이진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1이랑 0이라는 숫자를 써서 활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상대적으로 분명히 이전 거보다는 쉬웠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평균 점수도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요. 이런 퀴즈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다 한 번씩은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의고사 뿐만 아니라 전모뿐만 아니라 강사 모의고사 뭐 제 거는 좀 더러우니까 좀 패스를 하더라도 다른 강사님 모의고사라도 열심히 풀어보시면서 가급적이면 많은 형태의 문제들, 많은 유형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접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하셔야 원하시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불이타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최대한 많아야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거지 항상 나오는 문제와 맞춰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사실 그거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